아, 아, 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이어서 계속 선형대수와 관련돼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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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보시면은 지난번에 저희가 로우 엡실론 폼 배웠었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얘기하기를 이거는 우리가 이 사다리꼴의 행렬을 만든 다음에 그러니까 AX는 B라는 형태에서 여기 아래 있는 이 X라는 것들의 값들을 쉽게 찾기 위한 폼이 우리가 사다리꼴 행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뭘 할 거냐면은 우리가 이 AX는 B라는 문제를 결국에 앞으로 계속해서 풀어가야 하는데 그때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데이터를 바꾸는 형태를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뭐 역행렬 같은 거를 해서 푸는 것과도 비슷한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한마디로 이런 문제를 푸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생긴 3 3의 A라고 하는 매트릭스가 있다고 했을 때 그 다음에 얘를 로어 트라이앵글러 즉 하 삼각행렬이라고 하는데 아래 이렇게 삼각형으로 생긴 형태의 매트릭스 하나랑 그리고 위로 이렇게 upper triangular matrix 위 형태로 생긴 삼각행렬 이렇게 하나의 곱으로 이 두 개의 곱으로 우리가 이 매트릭스 하나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소리가 잘 안 나오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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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모래도 그렇게 크진 않은데 네. 그래서 이렇게 삼각행렬 두 개로 나타내는 게 우리가 LU decomposition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decomposition은 뭐냐면은 영어를 보면은 여기는 분해라는 뜻이죠. 이 단어 그대로 분해라는 거고 그럼 LU는 뭐냐? L은 우리가 lower triangular 그리고 U는 upper triangular 그래서 왼쪽과 같이 우리가 어떤 행렬 하나를 주어졌을 때 그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얘를 하 삼각행렬과 상방 삼각행렬 두 개로 나눌 수 있는지를 보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은 우리가 이거를 왜 하는지부터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A, X는 B라는 이 문제를 지금 푼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우리가 만약 이 분해를 할 수가 있으면은 AU, X는 B라고 풀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UX를 또 여기서 그럼 UX를 한번 우리가 C라고 하는 거를 대체로 한번 해봅시다. 이 UX는 A가 사각형렬이라고 했을 때 UX랑 X랑 차원은 같죠. 그렇죠? 네. 다시 A가 예를 들어서 D 곱하기 D라고 하고 X가 D 곱하기 1이라고 하면 B가 D 곱하기 1의 행렬이 되죠. 그렇죠? 그러면은 LU는 A도 L도 D 곱하기 D고 U도 D 곱하기 D고 X는 D 곱하기 1이고 여기도 D 곱하기 1이 되죠. 그러면 이 문제를 우리는 A를 LU로 바꾸면은 LC는 B 형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러면은 장점이 우리가 이 상황에서는 굉장히 손쉽게 이 C를 구할 수가 있죠. 왜냐? L이라는 게 지금 삼각행렬이 이렇게 로어 삼각행렬이기 때문에 아까 말했듯 우리가 이 upper triangle form이나 이렇게 이 사다리꼴의 행렬처럼 생긴 경우는
굉장히 쉽게 우리가 이 C라는 값을 구할 수가 있죠. 그럼 우리 C가 뭔지 알았죠? 그러면은 우리가 첫 번째로 이거를 풀고 두 번째로 우리가 풀어야 하는 거는 우리가 그럼 UX는 C를 풀면 되겠죠. 우리가 궁금한 거는 지금 X잖아요. C를 알고 싶은 게 아니라. 그러면은 UX는 C인데 이 U는 또 어떻게 생겼어요? U는 직렬이 이렇게 생겼죠. 그렇기 때문에 UX는 C도 굉장히 손쉽게 한 번에 풀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러한 과정들을 걸치면은 우리는 이 x라는 거를 ax는 b에서도 구할 수가 있지만 a라는 행렬을 l과 u로 표현을 하면은 손쉽게 우리는 몇 가지 과정들을 걸쳐서 x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x는 b를 푸는 문제를 이런 식으로 바꿔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LU 분해라는 것을 진행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A를 L과 U로 나타낼 수 있는지 이거를 먼저 봐야겠죠. 그쵸? 그래서 어떻게 하면 A를 L과 U로 바꿀 수 있을까? 라고 할 때 새롭게 생겨나는 것이 Elementary Matrix라고 하는 개념이 나옵니다. Elementary Matrix는 뭐냐면은 우리가 제가 한국말을 잘 모르겠는데 네, 기본 행렬 뭐 약간 이런 이름이었던 것 같은데 우리가 행렬이라는 게 뭐라고 했어요? 원래 있던 행렬을 어떤 선형적으로 변환시키는 것이 행렬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어떤 행렬이 있을 때 이 행렬 간의 첫 번째 열과 두 번째 열을 서로 뺀다거나 더한다거나 해가지고 새로운 행렬을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도 다 행렬의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우리가 다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간단히 표현해 봅시다. 우리가 A라는 행렬이 예를 들어서 1, 2, 3, 4라는 형태로 생겼어요. 이 행렬이 A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A를 예를 들어서 A는 1, 2에다가 이 3, 4 여기다가 1, 2에 곱하기 3 해가지고 빼고 싶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를 그러면은 0, 2 A가 아니라 네 A라는 행렬을 이 형태로 바꾸고 싶어요. 1, 2, 3, 4를 1, 2, 0, 2로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하면 되냐면은 이 A라는 행렬에다가 이 행렬의 앞에다가 어떤 우리가 모르는 B라고 한 행렬 B, A는 1, 2, 0, 2라는 거를 찾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그랬을 때 그러면 이 B는 뭐가 될까라고 하는 문제인데 이거는 우리가 뭐 3 x 3이면은 이렇게 생긴 형태의 매트릭스를 곱하면은 우리가 뭐가 되냐면은 얘는 여기 지금 3,1 3, 하나, 둘, 셋, 3,1 이 부분에 L만큼 적혀 있죠. 마이너스 L만큼 적혀 있죠. 이 말은 뭐냐면은 이쪽에 있는 한쪽 이 세 번째 열에 3을 L을 곱한 다음에 걔를 첫 번째 열에서 빼라는 연산과 마찬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얘는. 그래서 얘를 한번 적용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지금 1, 2, 3, 4에다가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뭘 해야 되냐면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1, 0. 그래서 여기까지 똑같은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 아까 네, 죄송합니다. 여기서 네, 1은 그대로 적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3을 적는다고 해볼게요. 그럼 얘를 곱하면 뭐죠? 얘를 곱하면 이렇게 되니까 1, 2, 0 네, 잠시만요.
마이너스 2. 죄송합니다. 0 마이너스 2가 나오겠네요. 네, 마이너스 2. 네, 이렇게 나옵니다. 즉, 얘는 뭐냐? 이 명령어는 뭐냐? 우리가 지금 두 번째 행렬에서 첫 번째 행렬에 마이너스 3만큼 곱한 다음에 마지막 행렬에 더해주는 연산을 해주는 게 이 지금 B라고 하는 이 연산인 거예요. 이 연산을 손쉽게 우리는 2, 3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는 세 번째 행에다가 3을 곱한 다음에 첫 번째 행렬에 3을 곱한 다음에 첫 번째 빼는 그것을 이러한 형태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바꾸면 즉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어떤 행렬을 아까 마치 이 삼각행렬 형태로 나타내려면 이렇게 100, 010, 01, 00 이런 형태로 우리가 행렬을 이렇게 표현해야 되잖아요. 그럼 나머지가 0이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첫 번째 걸 두 번째로 빼고 뭐 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행렬을 변환을 시켜야겠죠. 그렇죠? 행렬을 변화를 시켜야 하는데 그것을 하는 과정들이 우리가 행렬을 곱함으로써 바꾸는데 그 행렬 곱하는 거는 이러한 형태의 단위 행렬을 곱하는 걸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인 예시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죠. 우리가 지금 A라는 매트릭스가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2, 1, 1, 4, 마이너스 6, 2, 마이너스 2, 7, 2 이렇게 생겼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생겼는데 그럼 우리는 얘를 삼각행렬 이렇게 생긴 upper triangular matrix로 변환을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누가 봐도 지금 여기 이 부분 얘를 없애야겠죠. 그렇죠? 얘를 없애야지 우리가 삼각형의 형태의 행렬이 생길 거 아니에요. 여기에 지금 4라는 값이 있으면은 나오지가 않잖아요. 그럼 이 4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요? 우리가 첫 번째 이퀘이션에 2를 곱한 다음에 얘를 두 번째 이퀘이션에서 빼면은 문제가 해결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곱하기 2 한 다음에 걔를 두 번째 행에다가 빼면은 값이 이렇게 0,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2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네. 여기는 여기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4, 마이너스 6, 0, 2에다가 마이너스 2, 1, 1, 5 곱하기 2. 뭔가 이런 형태로 적은 거지. 이게 사실은 행렬이에요. 이게 행렬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저 형태로 연산을 하면은 저 벡터도 형태로 연산을 하면은 우리가 얘가 나오게 되겠죠. 그쵸? 값이 저 0,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2는 이러한 연산을 통하면 되잖아요. 그런 이러한 연산을 우리는 도대체 어떤 매트릭스 곱하면 저게 될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이 형태의 매트릭스라는 거죠. 얘는 뭐냐? 우리가 1, 1, 1, 0, 0, 0이고 2,1의 위치에 마이너스 2, 0, 0. 얘를 곱해주면은 얘랑 얘가 A라고 하면은 A라는 것을 곱하면은 걔가 바로 우리가 이렇게 생긴 걸로 바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걔를 우리는 이 수식적으로 표현할 때 이 엘레멘트 매트릭스의 2의 1에다가 이만큼 적은 부분 2라고 적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적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하나씩 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 삼각 행렬이 나오게 되겠죠. 어느 순간. 그쵸?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은. 그러겠죠. 그럼 뭐 생각해 볼까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 얘. 다시. 얘는 어떻게 될까? 마이너스 2, 7, 2를 얘를 삼각 행렬로 형태로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뭘 해야 될까요? 마지막
행에다가 마이너스 2, 7, 2에다가 2, 1, 1을 더해주면은 제일 앞에 게 0이 되겠죠. 그쵸? 그러면은 뭐가 될까요? 그러면은 뭐 이렇게 0, 8, 3이 되죠. 그쵸? 여기랑 여기랑 제일 아래 거랑 제일 위에 거랑 더하면 0, 8, 3이 되죠. 제일 아래가. 그 다음에 그러면은 두 번째로 뭘 없애야 되죠? 얘를 없애야지. 그쵸? 얘를 없애려면 뭘 해야 되죠? 0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 즉, 저 두 번째 줄이랑 마지막 줄이랑 더해주면 되죠. 그쵸? 걔는 우리가 그러면은 뭐죠? 우리는 세 번째 행에서 첫 번째 행을 그대로 더해준다. 그러면 마이너스 1을 적어주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즉, 우리가 이 A라는 매트릭스에 이 연산 뭐죠? 첫 번째 행에 마이너스 2를 곱한 다음에 걔를 두 번째 행에서 빼라 라는 연산. 두 번째, 이거 첫 번째 행에 마이너스 2를 곱한 다음에 죄송합니다. 첫 번째 행에 마이너스 1을 곱한 다음에 걔를 세 번째 행에서 빼라. 그다음에 마지막 두 번째 행에 마이너스 1 곱한 다음에 첫 번째 행에서 빼라. 라는 이 세 가지 연산을 하면은 우리는 결국 이 A, B가 얘가 U 형태로 생긴 것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러면은 이 연산을 통하면 우리는 어떤 연산을 상삼각행렬로 표현했고 재밌는 게 얘네들을 하나로 모아서 표현해 보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얘는 하삼각행렬 형태로 생겼죠. 그렇죠? 이 엘리멘트리 매트릭스가 무조건 한쪽 안에서 한쪽을 빼는 거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이런 형태로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는 값이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여기는 값이 안 들어가고 여기에만 값을 채우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아래에 있는 삼각형의 행렬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보면은 이 형태가 바로 L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보면은 결국 우리가 구해야 하는 처음에 AX는 B에서 처음에 이만큼이 A였죠. 그다음 이만큼이 B였죠. 근데 이 부분을 바꿔보니까 얘를 변환 시켜 보면은 우리는 이렇게 이 삼각 얘가 바뀌어 A가 이렇게 이 형태로 됐고 걔는 또 UVW로 곱하면은 얘네가 나오는 형태로 문제를 바꿀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어떤 애들을 곱해가지고 이렇게 특이하게 생긴 하사막 픽렬 로어 매트릭스와 어퍼 매트릭스 두 개로 문제를 변환할 수가 있는 거죠. 또 똑같이 비슷한 연산을 제가 또 다른 예시를 블로그를 통해서 하나 갖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헷갈리신 분들은 여기 들어가서 또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시 그러면은 얘를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 문제. 이 문제를 LU 디컴포지션을 해서 우리가 X랑 Y가 Z가 뭔지를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얘를 바꾸면은 그러면은 가장 먼저 뭘 해야 되죠? 우리가 R1, R2, R3라고 하면은 R2 빼기 마이너스 C, R1을 해야겠죠. 그래야지 여기 2라고 하는 이 값이 없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연산하고 이거 연산하면은 이렇게 나오고 마지막에 이렇게 세 가지 연산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위로 이렇게 생긴 upper triangular matrix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값으로 표현을 해 보자면은 우리가 upper triangular matrix가 이렇게 10번씩처럼 이렇게 생긴 거고 이것을 변환하기 필요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 이렇게 생긴 지금 뭐 A라고 하는 매트릭스를 U로 바꿀 때 필요한 연산들은 잘 구해보니까 우리가 이런 형태 잘 구해보니까 여기 이 세 가지 형태의 연산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사실은 재밌는 게 이 하삼각형열 얘네들의 역행열을 굉장히 구하기가 쉬워요. 얘네들 역행열 자체는 그냥 우리가 얘네들의 역행열은 그냥 반대 방향 부호만 바꿔주면 바로 역행열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이만큼 우리가 지금 이런 왼쪽에 있는 이만큼의 연산을 하면은 우리가 A가 U로 되는 거죠. 그러면은 A는 LU로 바꾸려면 이만큼의 역행열을 앞에다가 곱해주면은 A는 LU 형태로 바꿀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그러면은 이만큼의 역행열은 얘의 역행열, 얘의 역행열, 얘의 역행열인데 얘의 역행열은 이쪽에 있는 것에 부호만 바꾸고 여기도 부호만 바꾸고 부호만 바꾸는 형태로 해서 빈 곳만 합쳐지면은 결국에는 이 형태의 매트릭스가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A는 LU 형태로 손쉽게 어떤 풀 매트릭스 하나를 upper triangular matrix와 lower triangular matrix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머신러닝 쪽에서 하는 많이 하는 계산인 LU decomposition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LU decomposition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 그럼 이걸 풀면 이제 더 훨씬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생긴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생긴 A라는 행률을 L과 U로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처럼 LU는 B가 되고 LUX는 B가 되고 이만큼을 LC는 B로 바꿔주면 이 형태가 나오는데 여기는 얘가 이런 형태로 생겼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고 이 부분도 여기를 빠르게 해결해서 순식간에 X, Y, Z에 대한 정답을 바로 얻을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푸는 LU 디컴포지션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혹시 LU 처음 들어보세요? 이번에? 다들 들어보셨나요? 딴 수업에서 했어요? 기억 안 나세요? 김강희 교수님 수업에서 안 했어요? 인공지능 수학에서? 나와요? 네네. 네. 그래서 뭐 헷갈리시는 분들은 거기서 좀 들으시는 분도 있고 처음 듣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네, LU라는 거는 일단 우리가 어떤 풀 매트릭스가 있을 때 걔네를 어퍼와 로어로 바꾸는 형태가 바로 LU 디컴포지션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할게요. 그러면 다시 A가 있죠. A가 있는데 얘를 우리가 LU로 나타내고 싶은데 가장 먼저 우리가 하는 경우는 그래서 A에다가 어떤 얘를 이 앞에 어떤 엘레멘트리 매트릭스들이 와야지 얘가 바로 U의 형태로 표현이 되는지를 한 줄 한 줄씩 저희가 연산하면서 구하는 거죠. 걔네를 하나하나 구하다 보면은 우리가 A라는 게 여러 가지 뭐 L1, 뭐 L2, L3 여러 가지 로어 매트릭스들의 곡으로 나타내면은 얘가 U로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럼 A는 LU 형태로 나타내기 위해서 여기다가 우리가 L1의 역행열, L2의 역행열, L3의 역행열의 U 형태로 나타냈는데 재밌는 거는 역행열을 해도 얘가 다 로어 트라이앵글러 매트릭스고 이 세 개를 다 곱해도 트라이앵글러 매트릭스가 나와서 결국 LU로 나타낼 수가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형태로 하면은 컴퓨터적인 연산으로 하면은 쉽게 알고리즘을 통해서 구할 수가 있겠죠. 알고리즘에서 그냥 단순히 연산 비교해 놓고 뭐 빼고 못 빼고 못 빼고 해가지고 매트릭스를 구성해서 곱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컴퓨터에서 구성할 때 굉장히 쉽게 우리가 역행열을 구하거나 아니면은 AX는 B라는 문제에서 X의 변수들의 값을 찾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X는 B 문제를 풀 때
필요한 부분이 A는 LU가 관련된 이쪽 문제였다고 볼 수가 있고 조금 더 나아가서 결국에는 A라는 매트릭스가 이렇게 생겼으면은 우리가 LU 형태가 이러면은 우리가 바로 이 형태로 L이 이렇게 U가 이렇게 나오는 것을 나중에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이 뭐죠? 이 델타가 0인 경우를 봅시다. 얘가 만약 0이에요. 델타가 0인 경우는 L과 U가 바로 굳이지 않죠. 0분의 1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만약 우리가 그러면은 어떤 분이 만약 0, 1, 1, 1 이 경우는 어떻게 내가 얘를 트라이앵글러 매트릭스로 바꿀 수가 있을까라고 물어보면은 저희가 아까 배웠던 거로는 얘는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렇죠? 일단 첫 번째 거부터 첫 번째 행부터 트라이앵글러 매트릭스의 요건을 나오지도 않고 두 번째 거에서 빼려고 해도 0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를 활용하더라도 얘는 LU 형태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은 맨 앞에 0인 경우가 나오면 어떻게 하냐 이미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은 얘를 퍼미팅을 합니다. 퍼미팅 그 순열을 통해서 순서를 바꿔주는 거예요. 순서를 바꿔주는 것도 행렬의 곱으로 제가 표현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행렬을 하면은 이 순서 바꾸는 거, 뭐 늘리고 줄이고 회전 다 가능하지만 행들의 순서를 바꿔주는 것도 바로 행렬 곱의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에 걔를 P라는 행렬로 합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A는 LU인데 A가 불가능할 경우 우리는 PA는 LU의 문제로 풉니다. 왜냐? 이 P라는 게 A라는 거의 순서를 바꿔가지고 원래 있던 A의 순서를 쭉 바꿔가지고 우리가 LU를 구할 수 있는 형태로 최대한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LU 문제를 풀면은 우리가 손쉽게 구할 수가 있는 거죠. P도 단순히 뭐 순서만 바꾸는 형태의 매트릭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얘도 역행렬을 구하는 것이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P는 LU로 하면은 어떠한 형태의 A라고 하는 매트릭스든 얘를 어퍼 트라이앵글러와 로어 트라이앵글러로 구해가지고 AX는 B의 문제를 손쉽게 풀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어떤 분들이 이런 걸 좀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LU를 쓰면은 얼만큼 우리가 그러면 역행렬을 구할 때 수학적으로 이득을 보는지를 한번 물어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계산해 보면은 크게 이득은 아닙니다. 사실은 LU를 구할 때 제가 알기로 여기서 보면은 그냥 LU를 구할 때 3분의 2 플랍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결국 3분의 2는 사실 필요 없고 n 3승만큼의 연산이 필요합니다. n 3승만큼. 이러면 사실은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죠. 원래 역행렬을 구하는 가우스-조던 이런 걸 써도 n 3승, 그러니까 이 차원이 n이라면 n의 3승만큼 필요합니다. 그럼 크게 이득은 아니에요. 그리고 LU는 문제가 처음에 A는 LU로 가야 되죠. 여기에 n 3승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AX는 B를 풀었을 때 얘를 LUX는 B 얘를 푸는데 아까 N 3승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그 다음에 얘를 C라고 했을 때 LC는 B 이거 푸는데 제가 알기로 N제곱이 걸립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여기서 C를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였죠? C를 구하니까 UX는 C 여기서 결국 X를 구하는데 얘를 구하는데 또 N제곱이 걸려요. 근데 A, X는 B를 우리가 그거 없이 그냥 가우스 조정 같은 걸로 열심히 해가지고 풀면은 또 N에 3승이 걸려서 뭐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크게 우리가 LU를 썼을 때 무슨 이득인지 궁금할 때가 있는데 이것이 그냥 AX는 B 형태의 문제를 풀면은 바로 뭐 LU를 쓰는 게 조금은 더 비효율적일 수 있어요. 뭐 개수가 조금은 다르긴 하지만 굉장히 어차피 크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근데 좋은 점이 그러니까 AX는 B가 아니라 같은 문제를 AX는 B1, AX는 B2, AX는 BN 이렇게 이런 문제를 쭉 푼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LU는 우리가 LU를 한 번만 변환하면은 얘도 LU X는 B1, LU X는 B2 이런 형태로 모든 것들을 다 한 번만 바꿔놓으면 얘네들을 다 제곱의 형태로 연산량을 가지고 풀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이런 경우에는 이득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다양하긴 한데 네,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럼 LU를 쓰고 또 LU에서도 조금 더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지 뭐 이런 알고리즘들이 뭐 계속 나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LU 문제였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이제 AX는 B의 문제를 다른 형태로 푸는 좀 더 여러분들이 친숙할 만한 머신러닝적인 관점에서 또 보도록 해볼게요. 우리가 결국 AX는 B 문제를 이제부터 계속 풀 건데 이 AX는 B를 풀 때 X가 예를 들어서 이런 형태로 쭉 있다고 봅시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거를 만족하는 우리가 뭐 XA는 B의 이 문제를 한번 푼다고 했을 때 우리가 A와 B에 따라서 결과가 한 세 가지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 만약 B라는 벡터가 A라는 벡터의 I라는 매트릭스의 컬럼 스페이스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A라는 벡터의 컬럼 스페이스에 B가 AX가 움직일 수 있는 그 공간에 존재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정답이 솔루션이 없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AX는 B를 만족하는 우리가 X가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AX는 B를 만족하려면은 A의 컬럼 스페이스, AX가 표현할 수 있는 공간 내에서 B가 존재해야 되죠. AX가 지금 AX라는 게 이 평면 위에서 존재하고 있는데 B라는 벡터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생긴 게 B라는 벡터예요. 그러니까 이게 B라는 벡터고 이게 AX의 뭐 스팬하는 공간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AX가 스팬하는 공간과 B라는 공간이 서로 그 위에 없으면은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해도 AX는 B를 만족하는 X를 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제일 흔한데 이럴 때는 완벽한 솔루션은 없지만 그래도 베스트 핏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그나마 제일 괜찮은 정답을 내가 구할 수가 있다라는 말과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머신러닝에서 보통 이 형태로 많이 풉니다. 우리가 보통 민 뭐 이런 형태로 풀 거 아니에요. AX 빼기 B 그 다음에 이걸 가장 줄이는 x. 즉, 이 문제의 형태는 풀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민이라고 해도 이 값이 완벽하게 0이 된다. 라고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 이 컬럼 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배웠죠. 우리가 A라는 벡터가 이렇게 있고 x가 뭐 이런 형태로 x가 있다고 했을 때 AX가 곱해졌을 때 뭐 A가 여기가 n개고 여기가 d개라고 했을 때 우리가 AX가 표현될 수 있는 공간을 우리가 얘네들의 컬럼 스페이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말씀드렸죠. D차원에서. 그래서 이 차원에 있는 데이터를 이 n 곱하기 d랑 d 곱하기 1을 곱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공간들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컬럼 스페이스 같은 건 아까 지난주에 제가 설명을 드렸던 부분을 한번 다시 보자면은 그래서 전체 데이터가 n개가 있을 때 그만큼의 k만큼의 가지고 있는 게 컬럼 스페이스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AX 형태로 나오는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컬럼 스페이스는 그 컬럼들로 이루어진 벡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거의 예시는 뒤에서 제가 기하학적인 걸로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게 또 다른 방법은, 만약 B가 컬럼 스페이스에 존재해요. 그리고 A가 다 베이시스처럼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다. 이러면은 굉장히 손쉽게 우리는 정답을 하나, 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B가 여기에 존재하는데 얘네들이 리니얼리 디펜던트 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정답이 무수히 많을 수도 있다. 이런 거죠. 이거는 뭐 연립방정식과 똑같습니다. 연립방정식 풀 때 우리가 해가 뭐 무수한 경우, 해가 하나인 경우, 해가 없는 경우 이런 거 보잖아요. 그것과 동일한 형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근데 AX는 B 자체가 원래 연립방정식이고 하고, 여러분들이 배운 거는 간단한 2원 1차 연립방정식이지만 중학교 때 배운 그것에 조금 더 확장된 케이스를 우리는 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배우는 거는 뭐 다이애고널 매트릭스라는 건데, 여기도 용어를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용어는 다이애고널 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대각 행렬이라는 뜻이죠. 한국말로 각 행렬이라는 뜻인데,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기 뭐 C1, C2, C3 그 나머지가 0이 되어 있는 이런 형태의 매트릭스를 우리가 다이애고널 매트릭스라고 한다고 볼 수 있고, 재밌는 거는 어떤 형태든 n 곱하기 d에 n 곱하기 d로 생긴 A라는 매트릭스는 우리가 다 컬럼끼리 빼고 로우끼리 빼고 이런 것들을 해서 모두 다 얘네들을 우리는 다이애고널 매트릭스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하죠. 네, 우리가 어떤 매트릭스든지 A는 LU로 나타낼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럼 LU로 나타내서 뭐 U로 나타낸다 하면은 그 U를 가지고 또 반대로 연산을 하면은 가운데만 남기고 하나를 만들 수가 있겠죠. 즉 어떤 매트릭스의 왼쪽에서 어떤 매트릭스 R이라고 하는 왼쪽 매트릭스를 곱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컬럼과 관련된 매트릭스를 쭉 연산을 해서 곱하면은 어떤 경우도 우리가 곱하고 빼고 더하고 이런 것들을 쭉 하면은 어느 순간 이 다이애고널 매트릭스를 형태로 바꿀 수가 있고, 이 성질은 나중에 뒤에서 많이 쓰이는 형태로 되기 때문에 여기서 좀 이 성질이 있다 정도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배우는 부분이 랭크와 관련된 부분인데, 랭크는 다 좀 아실 것 같은데 우리가 매트릭스의 차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매트릭스 차원. 그래서 rank of the row space는 컬럼 스페이스와 같다. 차원이 같다는 건 제가 지난번에 아마 설명을 실제 예시를 통해서 들었던 것 같고, 이 디멘션 매트릭스 차원은 뭐 둘이 n 곱하기 d일 때는 둘 중에 작은 것보다 맥시멈 값이 작다. 그래서 뭐 얘네들은 여러 가지 렘마나 플로럴리는 우리가 매트릭스 오퍼레이션과 관련된 정의들인데 뭐 직관적이기 때문에 여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랭크라고 하면은 걔네들의 차원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걔네들은 인디펜던트한 로우나 컬럼들의 개수랑 같다. 이런 형태로 볼 수가 있고,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용어를 조금 정리를 하자면은 A라는 매트릭스가 있어요. A라는 매트릭스가 n 곱하기 n의 매트릭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알고 보니까 A가 A의 랭크를 계산해 보니까 얘가 랭크가 n이에요. A의 랭크가 n이에요. 이 말인즉슨 A는 얘를 우리는 풀 랭크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최대 n인데 n만큼의 랭크를 가지면 풀 랭크라고 하죠. 그러면은 풀
플랭크를 좀 가리는구나. 네. 플랭크를 가지고 있다는 뜻은 뭘까요? 이 말인즉슨 모든 컬럼 그리고 모든 로우가 선형 리니얼리 독립이라는 뜻과 같은 거죠. 그렇죠. 모두가 독립이어야지 걔네가 하나하나의 축을 구성을 하고 그래야지 얘는 플랭크를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얘는 선형 독립이다 라는 말과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고 이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표현할 수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얘의 말은 또 이거랑도 같은 거죠. 그래서 얘의 예를 들어서 뭐 컬럼 벡터나 우리가 아니면 로우 벡터 로우 컬럼 벡터나 로우 벡터로 얘네의 스팬하는 공간 있잖아요. 스팬하는 공간. 걔네들이 다 움직일 수 있는 공간. 이 공간이 n차원. 이 n차원 전체를 다 움직일 수 있다. 라는 말과도 같은 말인 거죠. 우리가 얘네가 풀랭크를 가진다. 선형 독립이다. 이것도 영어로 쓸게. 선형 독립은 네, linear independent 하다라는 말과 동일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얘랑 같은 말은 우리가 A가 invertible 하다는 말과도 동의합니다. 이 말인즉슨 A의 역행렬이 존재한다는 말과도 거의 같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풀랭크를 가진다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같은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또 그람 매트릭스라는 걸 한번 볼게요. 그람 매트릭스. 그람 매트릭스는 뭐냐면은 우리가 A가 n 곱하기 D일 때 A 트랜스포즈 A 형태로 생긴 게 그람 매트릭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그람 매트릭스는 우리가 A가 리니어 인디펜던트 한 것은 우리가 인버티블 한 거랑 같다라는 의미랑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A 트랜스포즈 A는 여러분들 할 때 생각보다 많이 써요. 여러분들 머신러닝 할 때. 혹시 여기 스타일 트랜스퍼 해보신 분 있어요? 스타일 트랜스퍼 아세요? 모르세요? 그 스타일 트랜스퍼 이거 딱 보시면 바로 아실 텐데 네, 그 옛날에 스타일 트랜스퍼가 뭐냐면은 우리가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뭐 고흐 그림으로 뭐 그림 그리고 뭐 이런 거 뭐 기억나시죠? 이런 거. 네. 이런 거 할 때 우리가 뭐 그람 매트릭스를 활용해서 그 그람 매트릭스가 유지되는 형태로 뭐 만드는 뭐 이런 형태로 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이 그림이 있고 원본 이미지가 있으면은 얘랑 그람 매트릭스가 비슷하면은 이런 형태의 그림이 나온 이런 경우를 쓸 때 활용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할 때 쓰는 게 뭐 그람 매트릭스인데 네, 여기서도 뭐 이런 형태로 굉장히 많이 활용되는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여기 뭐 그람 매트릭스가 나오잖아요. 에브리 그람 매트릭스를 이렇게 나타내서 스타일의 피처를 잡아내는 이런 거를 이제 딥러닝 좀만 하시다 보면은 뭐 예전에 많이 유행했던 방법인데 네, 이런 것들을 할 때 나오는 게 우리가 이 그람 매트릭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람 매트릭스는 항상 A 트랜스포즈 A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 SVM 배웠나요? SVM? 아마 그걸 뒤에서 더 배우게 될 텐데 SVM 할 때도 커널의 형태가 A 트랜스포즈 A 이런 형태로 들어갈 거예요. X 트랜스포즈 A가 들어가서 걔네가 커널을 구성하는 뭐 이런 것들을 나중에 배우게 될 텐데 네, 그럴 때 중요한 거니까 네, A 트랜스포즈 A는 꼭 유심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프로젝션과 관련돼서 뭐 끝까지 못할 것 같고 조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여러분들이 프로젝션에 대해서 배우게 될 텐데 프로젝션은 정말 머신러닝 쪽에서는 또 굉장히 많이 하는 작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프로젝션은 뭐냐면 정사형이라고 하죠, 우리가.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 있으면은 여기 나온 제 그림자가 제 프로젝션이 되는 거예요. 프로젝션. 뭐 쟤도 디프로젝터 이러잖아요. 프로젝션이 빛을 쏴서 뭐 그림자를 보는 그런 게 프로젝션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구하고 싶은 거는 x라고 하는 벡터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생긴 벡터가 있어요. 그럼 걔를 우리가 a라고 하는 벡터에다가 정사형을 시키고 싶어요. 즉 여기로 봤을 때 이걸 축으로 봤을 때 이 선을 축으로 봤을 때 얘가 x가 생기는 a 위에서의 그림자 벡터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즉 이만큼 즉 색깔을 좀 바꾸면은 네, 이만큼 이 벡터를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죠. 저만큼 벡터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등학교 때 배우신 분들도 아마 있을 것 같은데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는 일단 여기서 A의 크기가 1인 A는 방향만 가리키는 A가 놈이 1인 형태의 벡터라고 해봅시다. 이때 재밌는 성질이 있는데 고등학교 때 뭐 벡터 해보신 분들은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우리가 X가 이 벡터고 A가 이쪽 벡터일 때 X랑 A랑 내적을 한번 해봅시다. X가 예를 들어서 뭐 X1, X2 해서 얘는 형태로 뭐 1 곱하기 2의 행렬이라고 해보고 A가 A1, A2의 1 곱하기 2의 행렬이라고 해봅시다. 바꿀게요. 2 곱하기 1로 바꿀게요. 네, 다시 아래 수식을 보니까 2 곱하기 1로 바꾸는 게 나을 것 같아요. 2 곱하기 1로 x는 x1, x2 그래서 2 곱하기 1의 행렬이고 그 다음에 a는 a1, a2의 2 곱하기 1의 행렬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랬을 때 우리가 x랑 a를 내적해 볼까요? x, a는 x1, a1 플러스 x2, a2죠. 그렇죠? 내적 정의에 의해서 이 값은 또 뭐랑 같죠? a 트랜스포즈 x를 해도 똑같죠? a 트랜스포즈 x를 행렬구가 하면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얘랑은 같은 건데 이 값은 뭐냐면은 제가 지난번에 봤듯이 x의 놈, a의 놈, 코사인 알파로 있는 코사인 알파입니다. 이 알파는 x 벡터랑 a 벡터가 이루는 각도예요. 그러면 코사인의 정의에 의해서 우리가 코사인 정의는 뭐죠? 코사인 정의는 코사인 알파는 뭐냐면은 이 초록색 예분의 예죠. 예분의 예 코사인이죠. 그쵸? 삼각형이 뭐 이렇게 있으면은 코사인은 a랑 b가 있으면 a분의 b가 코사인이잖아요. 코사인이라는 것의 정의가. 그쵸? 그러면은 코사인 x 코사인 a를 한번 계산해 봅시다. 그러면은 여기 길이에다가 코사인 a를 곱하면은 그러면은 바로 지금 여기 보라색으로 주황색으로 표시한 이만큼의 길이가 x 트랜스포즈 a고 걔는 a 트랜스포즈 x랑 같고 걔는 x랑 a의 내적과도 같은 이만큼의 거리가 이 값인 거죠.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얘는 스칼라죠. 스칼라죠. 그쵸? 이 값 1차원의 스칼라잖아요. 그쵸? x1, a1은 다 상수값이기 때문에 상수 곱하고 더하면은 하나의 값이 나오죠. 즉, 이 주황색 이만큼의 거리의 크기, 즉 스칼라, 놈이라고 볼 수 있고 이 크기가 바로 x 코사인 a가 나온다는 거고 그 내적을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뭐냐? 단순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크기가 아니라 a만큼 방향으로 간 이 벡터를 구하고 싶은 거죠, 우리는.
벡터를 구하고 싶을 때는 거기다가 a라는 벡터를 곱해주면은 우리가 이 초록색 왼쪽에 있는 이 초록색 벡터를 여러분이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럼 이제 이 초록색 벡터를 구할 수가 있죠. 초록색 벡터는 어떻게 생겼냐? x 트랜스포즈 a. 즉 이만큼이 뭐죠? 이만큼이 뭐로 표현할까요? 네, 보라색 이만큼 크기. 보라색 얘랑 같은 거죠. 얘랑 얘만큼 크기에다가 a만큼 방향, a의 방향으로 저만큼 크기로 움직인 것이 바로 우리가 얘네로 구한 그 초록색 벡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초록색 벡터는 결국 지금 이 P라는 초록색 벡터는 얘인데 얘는 XTA의 A고 얘는 똑같이 ATA도 똑같이 나오고 그거는 얘를 내적한 뭐 스칼라드 벡터니까 반대로 곱해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A 트랜스포즈 A의 A 트랜스포즈 X 이 형태로 가도 우리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즉 X에다가 A 트랜스포즈 X로 해도 우리가 이것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즉 X를 A에다가 프로젝션 시킨 거는 A 트랜스포즈를 X에다 곱해주면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X는 뭐냐? X는 2 곱하기 1이죠. 그리고 A 트랜스포즈는 뭐죠? 2 곱하기 2가 나오죠. 즉, 2 곱하기 2 형태의 어떤 매트릭스가 나오는데 걔는 프로젝션 매트릭스라 하고 거기다가 x를 곱하면은 x라는 벡터를 a에다가 정사형시킨 걸 구하려면 a 트랜스포즈를 곱해주면은 우리가 바로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프로젝션 매트릭스를 a 트랜스포즈 이런 형태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프로젝션 매트릭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AA 트랜스포즈는 프로젝션 매트릭스다 라고 봐주면 될 것 같고 여기는 제가 시간상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고 그래서 프로젝션 매트릭스가 이런 형태로 생겼기 때문에 잠시만요. 그거 어디 갔지? 제가 그건 좀 어려워서 뺐나 보네요. 제가 어떤 얘기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네, 그래서 뭐 이것만 좀 보자면은 프로젝션 매트릭스 같은 경우는 재밌는 게 그래서 P 제곱도 P고 P의 트랜스포즈를 해도 본인과 동일하다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게 P라고 하는 트랜스폼 매트릭스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얘를 활용해 가지고 우리가 AX는 B라는 문제를 또 뒤에서 풀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AX는 B의 문제도 우리가 이 프로젝션을 통해서 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AX, B 문제 같은 경우는 처음에 제가 설명했듯이 이렇게 리니어 리그레션처럼 하는 문제에서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x랑 y가 이런 형태로 주어져 있을 때 그때 우리가 ax는 b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y 값들이 들어가고 여기에 x좌표에 인풋 값들이 들어가서 그 웨이트를 구하는 문제로 우리가 선형회귀를 푸는 문제를 ax는 b 형태로 바꿀 수가 있는데 이럴 때 우리가 얘를 기하학적으로 설명을 하자면은 여기는 제가 뒤에 다음에 다시 한번 소개할 것 같은데 AX는 B의 문제, 즉 이 문제를 푸는 것을 제가 기하학적으로 한번 표현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아까처럼 AX는 B의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AX가 존재한 AX의 컬럼 스페이스가 우리가 지금 이 평면 AX라는 게 이 평면 위에 지금 스팬하고 있는 공간이 AX가 움직일 수 있는 전체 공간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A가 있을 때 AX가 전체 공간에서 움직일 수도 있지만
A가 플랭크가 아니라면은 A는 어떤 일정 공간만을 움직이게 되겠죠. 그리고 그 일정 공간이 여기서 표시하는 초록색의 공간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거기에 뭐 이렇게 생긴 뭐 A1이라고 하는 이런 벡터도 돌고 있고 A2라고 생긴 이런 벡터도 있고 다양한 벡터들이 그 안에 살고 있고 AX는 얘네들의 조합으로 나타나져 있는 거예요. 근데 AX가 이렇게 평면을 이루고 있는데 이때 B라고 하는 매트릭스가 평면 위에 따로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AXB를 최소화하는 X를 구해야 해요. 지금 이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보면 좋은 게 B가 어떻게 생겼는지 B는 지금 빨간색으로 이렇게 생긴 게 B라는 벡터예요. 그리고 AX는 저 선에서 저 초록색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럼 AX는 B를 최소화하는 AX는 뭐가 될까요? 이 공간 안에서 초록색에서 AX가 막 어떤 경우가 될 수 있는데 어떤 경우를 해야지 B랑 가장 가까워질까요? 생각을 해보면은 당연히 이 벡터, 노란색으로 표시하는 이 벡터가 B랑 가장 가까운 벡터죠. 왜냐? 그러면 이렇게 생기면은 B 빼기 AX가 뭐 하늘색 이 형태, 이 파란색 얘로 표현될 텐데 얘가 수직이기 때문에 이 파란색이 가장 작은 AX 빼기 B를 가장 줄일 수 있는 형태의 선이 바로 이 파란색에 올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예를 들어서 내가 AX를 이런 걸 했어요. 이런 거를 AX를 구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때 AX 빼기 B는 뭐가 될까요? AX 빼기 B의 크기는 이만큼이 AX 빼기 B의 크기가 되겠죠. 이렇게 길게 생긴. 그렇죠? AX가 만약 얘라면 AX 빼기 B는 저게 큰 형태의 보라색이 될 거고 이러면은 이 보라색과 파란색의 길이를 비교하면 누가 봐도 파란색이 짧죠. 즉 가장 짧은 형태로 우리가 AX는 B를 구하려면은 이 파란색 이 거리를 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형태의 AX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얘는 어떻게 그래서 이 AX를 구하면은 뭐 B를 이쪽 공간에 프로젝션 시키는 이런 형태로도 인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순형 대수학을 좀 기하학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리그레션 문제를 기하학적으로 생각했을 땐 이런 형태로 바뀔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미니멈 네 얘를 한번 문제를 푼다고 해봅시다. 이때 차원 한번 점검해 볼게요. A는 차원이 뭐죠? n 곱하기 d죠. A는 x는 차원이 d 곱하기 1이고 d는 차원이 n 곱하기 1이죠. 일반적으로. 그러면은 AX는 B의 문제를 풀어요, 우리가. 근데 가장 쉽게 생각하는 거는 X는 A 역행렬 B. 이러면 제일 쉽죠. 그렇죠? 이러면 X가 바로 구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궁금한 건 X니까. 근데 이거는 안 될 수가 있죠. 왜냐? n 곱하기 d일 때 n이랑 d랑 다르면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잖아요. 역행렬이라고 하는 거는 정사각형렬, 그러니까 이렇게 네모로 생긴 정사각형으로 생긴 n 곱하기 n의 행렬에만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AX는 B를 이 형태로 우리가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우리는 A 트랜스포즈 A, A 트랜스포즈 B로 구해줍니다. AX는 B면 A 트랜스포즈 AX는 A 트랜스포즈 B가 성립하죠. 여러분, AX가 B면 여기까지 수식을 정리할 수 있죠. 그렇죠? AX는 B다 하면은 당연히 저 이퀘이션, 저 노멀 이퀘이션이라고 적힌 저 부분도 성립을 할 테고, 그렇죠? 저 부분이 성립을 하면은
하면은 차원을 다시 볼게요. 여기는 그럼 차원이 뭐가 되죠? D 곱하기 D가 되겠죠. 다시 A 차원이 N 곱하기 D죠. A는 N 곱하기 D. 그럼 A 트랜스포즈는 D 곱하기 N이죠. 트랜스포즈라는 게. 그쵸? 그럼 A 트랜스포즈 A는 D 곱하기 D죠. 그쵸? 그럼 A 트랜스포즈 A는 A가 리니어리 인디펜던트 하면은 역행렬을 가지죠. 플랭크맨. 그쵸? 그러면은 여기를 구할 수가 있고 A 트랜스포즈 A의 역행렬이 만약 존재한다면은 얘를 이쪽으로 넘겨서 A 트랜스포즈 A의 역행렬에 A 트랜스포즈 B가 나오게 됩니다. X라는 것은.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프로젝션으로 생각을 하면은 얘는 우리가 B라는 벡터를 A라고 하는 이 공간, 이 형태로 프로젝션 시킨 게 바로 이 벡터, 이 노란색 벡터가 나온다라고 이런 형태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프로젝션 매트릭스는 이런 형태로 생긴 것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거 조금 해보신 분들 이거 많이 봤죠? 이거 뭐 보셨나요? 리니어 리그레션 했을 때 여러분들이 통계 같은 거 리니어 리그레션 아마 뒤에 배우고 있는데 리니어 리그레션을 구할 때 우리가 다차원에서는 무조건 맨날 외우는 게 A 트랜스포즈 A의 역행렬의 A 트랜스포즈 B. 얘가 아니었네. 죄송합니다. 얘가 아니고 예. A 트랜스포즈 A의 역행렬의 A 트랜스포즈 B. 이게 바로 리니어 리그레션을 풀 때 옵티멀한 솔루션이거든요. 어떤 경우는 네, 근데 걔가 우리가 선형대수학적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과정에 의해서 유도가 되는 거다. 그리고 얘는 기하학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저쪽에 있는 B라는 벡터를 AX라고 하는 공간에다가 프로젝션을 시킨 거고 그때 프로젝션 매트릭스는 이 형태, 제 아래에 있는 이 형태로 생겼다. 그래서 쟤도 프로젝션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로젝션과 관련된 부분이었고 리니어 리그레션과 같은 문제를 풀 때 유용하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혹시 좀 헷갈리는 다른 부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 또 블로그에 들어가셔가지고 조금 체크를 해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네, 뭐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세요? 좀 어려웠나요 오늘? 괜찮았나요? 네, 그래서 AX는 B 문제를 우리가 오늘 배운 거 한번 요약을 할게요. 다시 오늘 계속 똑같이 AX는 B 이 문제를 푸는 거를 해봤어요. 첫 번째 우리는 A는 LU로 변환한 다음에 X를 구한다. 이 형태를 배웠죠. 그래서 우리가 엘리멘트리 매트릭스로 해가지고 어퍼 로우로 해가지고 뭐 LU 뭐 UX는 C로 바꾼 다음에 하는 이것을 해봤죠. 첫 번째 한 절반 정도. 두 번째 AX는 B의 문제를 우리는 정사형적인 관점에서 AX는 B니까 여기다 양변에 A 트랜스포스 AX는 B인데 if 만약 얘의 역행렬이 존재한다면 X는 죄송합니다. 여기가 A 트랜스포스 B고 A 트랜스포스 A의 역행렬의 A 트랜스포스 B가 된다. 네. 이렇게도 볼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1번 문제로 이렇게 풀어도 되고 이렇게 풀어도 되는 두 가지의 해석 관점을 배웠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AX는 B는 여러분들 계속 풀게 될 문제니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잘 들으셨나요, 오늘? 네, 어려웠나요? 네, 그래서
뭐 어려우시면 네, 영상 보고 다시 복습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럼 뭐 오늘 시간 네, 뭐 조금 남긴 했지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 그 중요한 걸 배운 거니까 네, 집 가서 다시 한번 쭉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헷갈리면은 제가 이 한국어로 된 좋은 블로그들 여기다가 좀 몇 개 저보다 훨씬 더 설명을 자세하게 한 줄 한 줄씩 해놨으니까 헷갈리시는 분들은 저런 블로그에 들어가셔가지고 공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 네, 다음 주 화요일 날 또 여기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